자, 우리 이제 얘기해야죠. 7시간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지금 화제인데. 화제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서울의 소리라는 촬영 기자분이 작년 7월부터 아니요, 그거, 작년 그것도 사실이 12월까지.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서울의 소리의 촬영 기자가 아니고요. 네. 기사도 엄청 많이 써요. 아. 기사를 엄청 많이 쓴 촬영 기자분이 네. 이명수 기자라고 이름도 있어요. 예. 거기 뭐 촬영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략 53차례 통화? 그래서 7시간 7시간 40분 정도 통화를 한 겁니다. 지금. 통화를 한 것이 거기서 이제 다른 언론사에 줘가지고 MBC 스트레이트. 예, 거기서 일요일 밤 8시 반에 방송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네. 내일 이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 거예요. 네. 인용되느냐 근데- 아니면 기각되느냐. 네, 오늘 지금까지는 MBC 측에서는 그것을 인용이 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더라도 방송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안 소송 가서 더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 그 정보지에 돌아다니는 얘기만 좀 봐도 네. 우리가 문서로만 봐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음성으로. 직접 그 육성이 나가게 되면 네. 파장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화력을 많이 쏟아부어서 이것이 발표되면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 일단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네. 한참 됐죠. 한참 됐고 뭐 파일이 모이고 나서 MBC로 전달된 것의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MBC에서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네. 기사 구성 끝에는 반론 요청을 하죠. 이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최근은 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최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국민의힘 캠프도 선대위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뭐 김건희 씨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고 윤핵관들만 알았을 수도 있고 비서실만 알았을 수도 있고 네.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응을 할 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저의 순전히 상상력이고 추정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영부인을 없애겠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가 이제 와서 다시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만약 취재가 그 전에 들어가고 반론 보도 취재가 그 전에 들어갔다. 이 시점은 저 모릅니다. 이건 뭐 짐작으로도 모르는 얘기인데 영부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갑자기 꺼냈다라는 것의 이면에는 이 방송 내용에 영부인의 권력을 이용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반론 보도 요구를 할 때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소위 말하는 제2부속실 폐지 및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네.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부인의 뭐 이런 문제를 좀 덮고 넘어가려는 것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제 취재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공개되는 상황이 네. 된 거였겠죠 된 그들에게서. 거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김건희 씨가 자기가 청와대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워딩이 들어가 있다라는 있었다라면. 전제하에 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도록 영부인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이제 선수를 쳐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라는 곳이 제가 정확히 시점 모르고 저는 뭐 서울의 소리를 잘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정대택 씨가 굉장히 자주 출연해서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비방을 하는 방송이었거든요. 비방이란 말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대택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나르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방송에서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이 본부장 비리가 문제가 되고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런 서울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사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서울의 소리 기자랑 어떻게 그렇게 오래 통화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 의문점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적인 통화였다라고 한다든지 모르고 통화했다라고 하는 말이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씨도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쪽은 칼을 들고 이게 현수막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최은순과 김건희를 잡읍시다라고 걸어놓는 방송을 거의 한 거란 말이에요. 정대택 씨가 계속 나와서 그거 뭐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과 통화를 했다. 그럼 이 사람도 김건희 씨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김건희 씨도 서울의 소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뭔가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상대방은 이 상태에서는 적에 가까운 취재원과 취재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관계인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사적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제 상식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뢰를 얻었다는 거죠. 그 서울의 소리의 기자가 네. 뭐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있는데 이건 정말 나쁜 기사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건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래요? 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서는 김건희 씨를 좀 옹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기사를 2차례를 했다. 그래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누나, 아우님 이런 식으로까지 네. 좀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53시간 동안 7시간 동안 통화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뒷얘기로 밝혀졌죠. 아니, 저는 그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하는 시점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 데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공적인 인생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통화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전원과 그 증언에 따르면 그때 전화번호를 갈고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전화를 걸어서 관계를 쌓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출마한 상태잖아요. 이미 공적으로 모든 게 드러나기로 된 상태인데 사적으로 둘이 친해져서 통화를 했다?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YTN 기자랑도 뭐 오빠 동생, 오마이뉴스 기자랑도 오빠 동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아니, 그 확인된 얘기, 그렇게 어느 게? 확인 안 된 말 아니 어느 게? 지금 오마이뉴스 오빠 기자랑 동생이랑 오빠 동생 했다고요? 네. 그래요? 기사가 나왔죠.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확인되셨으니까 말씀하신 거군요. 오빠 처음 본 사이인데 그게 돼요? 그래 처음도 안 봤죠. 그냥 몇 통화만 번쯤 했지. 했겠죠. 어떻게 아니, 이제 첫 통화에서 그랬다고요. 첫 통화에서 네. 오빠 동생 알면서 왜 나한테 다시 뒤집어 씌웠는데? 너무나 진짜. 아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그러죠.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라고 진정성 있는. 응? 네, 아무튼 저 그래가지고 사실 기자와 취재원 간에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녹음을 하고 자 이틀 전에 저랑 통화하셨죠? 네 녹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기서 밝혀야 되나요? 네. 밝혀야 될 의무는 없죠. 뭘 하셨잖아요. 지금 녹음했지 뭘. 밝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말 부리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녹음을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되게 저희가 사적인 애매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눴습니까? 사실 공적인 대화를 나눴죠. 예, 그러니까 녹음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저 이거 꼭 밝혀야 돼요. 왜 아니 진짜 제 그러지 얘기 그게 마세요. 아니라 업계 관행상 네. 기자들의 전화기는 다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어서 네. 그냥 녹음이 되는 건데 일단- 그걸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거는 아이폰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근데 네. 이게 형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포함한 대화 내용이나 그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문제는 이걸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민사 소송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제3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 녹음하는 건 무조건 형사법으로도 불법이고 근데 민사적으로 재판을 걸었을 때 형사법으로는 나는 불법이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너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이렇게 걸었을 때 이게 재판에서 패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통비법으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네. 최근에 2사례는 인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그러니까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타인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저도 인용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인용이 됐을 많이 경우에 보여주세요. MBC는 공중파에 방송을 못해도 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게 일단 가능하고요. 뭐 사법적 처벌은 나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팀이라면 7시간 전체 분량이 안 나가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보도는 축약돼서 나가고 MBC라는 공중파 매체가 갖고 있는 본인의 품위를 지키는 방송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가더라도 그 내용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보고 네. 그런데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 서울의 소리는 취재한 담당 기자가 그럼 내가 국민들한테 판단받겠다. 53개 에피소드로 해서 7시간 분량을 53개를 다 쪼개서 올려버린다. 올려버려요. 네. 그리고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라. 네. 라고 하면 그 모든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의 부담. 을 생각하면 저는 MBC 보도를 이렇게까지 막을 일인가 싶은 생각이 한편으론 있는 거예요. 네. 실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형수 욕설 통화 녹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에서 그걸 편집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전체를 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왜냐면 맥락을 알기 위해서. 제 업로드 방식을 센스 있게 눈치채신 겁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7시간을 서울의 소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7시간 한꺼번에 업로드하면 안 되고 네. 53개를 쪼개서 각각 에피소드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53부작으로? 그렇죠. 아니 7시간을 올리면 그걸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난 쪼개서 올리라고 야, 그거 알아들으셨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 편집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방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대선에 건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7시간 내용을 전부 다 사실은 틀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는 더 큰 부분에 문제겠죠.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더 그럼 큰 더 큰 문제죠. 문제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방송이 안 되고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유튜브라도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이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용인술, 대인술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통화에서도 그러니까 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기자를 대하는 방식하고는 문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통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밀착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자기의 설득을 해가는 이런 과정들, 네. 이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서울의 소리 기자와도 그런 식의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저런 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데뷔한 이후에 통화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것을 지금 사적 통화로 몰아가는 것은 당장 지지자들 그룹 내에서는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저는 여야 양쪽을 다 비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내로남불이고 자기 얼굴에 침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타격을 주는 그런 책의 내용이죠. 그 사람들은 책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책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거의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는 논리랑 거의 똑같아요. 대선에 영향을 주고 이재명 후보가 손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이 판매되면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국민의힘이 저 7시간 분량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내니까 이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이거는 밝혀져야지 검증 아니야 부터 시작을 해서 사생활이 어딨어 영부인이 될 사람 아니잖아 민주당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나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해줘. 그 민주당의 네. 많은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식의 얘기로 공격을 하고 있죠. 아니, 공식적으로 어떠한 그렇게 내용은 공보단에서 그래요? 하지는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왜냐면- 아까도 네. 그러니까 모방송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정말 서로 내로남불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똑같은 좀 얘기를 씁쓸했어요. 자기의 처한 환경에 자기들한테 따라서 불리한 다르게 거는 한다. 가처분 신청하고 저쪽 유리한 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왜냐면 말이 제가 되냐? 그 얘기를 왜 민주당이 하냐면은 잘못한 거죠. 왜냐면 그 얘기를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대위에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경력, 허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라는 게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 얘기를 아니 들었거든요. SBS 뉴스브리핑 전재수 출연 그게 그렇구나. 원칙이 그 부분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MBC를 언론 탄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요일 날 방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향후 대선 전개가 되는 과정 중에 네.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 끼칠지 안 끼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아직도 정권 교체론이 높기 때문에 좋아, 나는 저래도 그냥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어. 그게 가능성 높은 사람?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나 찍을래. 계속 이럴지,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그거는 국민들이 그걸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부부가 형석에 욕설한 거를 그냥 똑같이 더 발표하고 더 유포시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좀 안타까워지네요. 근데 뭐
김건희 씨 거는 민주당 발언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개입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통화해서 가장 김건희 씨를 심하게 공격한 매체 기자와 사적인 통화를 해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이거 어쩌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막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 근데 국민의힘에 이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선수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국민의힘의 지금 대응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지금 대응 예. 어쩌분 진절머리 나게 서로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서 네. 결과가 나와도 뭐 저 인간들이 다 그렇지라고 몰아놓는 편이 그래서 이것이 MBC와 서울의 소리라는 진실을 찾아가는 매체의 보도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어떤 모함적 성격의 주장이다로 몰아가는 그림을 만들려고 노력할 탕물로 텐데 만들려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잘하는 건데 네. 그렇게 막을 수는 없는 큰 파도라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태생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본부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의 이 비리를 덮으려고 출마한 사람의 숙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특정 이제 보수 우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기가 집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튜버와 아니면 그런 방송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서로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이 시점에서 터뜨리자라고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의심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수 우파의 편을 드는 국민의힘의 편을 든다고 보여지는 다른 언론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자 김건희 씨 거 나오면은 우리 또 이재명 씨 거 하나 또 깐다 이런 식의 판단을 언론사에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언론사가 자기들이 어떤 아이템을 쥐고 있을 때 상대 그 폭로의 대상자가 가장 아플 때 때리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욕심 아닌가요? 맞죠, 그걸 맞는데 비판할 수 있나요? 그 언론사들이 아니, 근데 사실- 진영이 갈려가지고 이제 대리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MBC가 지금 대리전을 한다라고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지나친 표현이에요. 아니, 그럼 근데- 조선일보가 아니, 예를 들면 그런- 뭘 터뜨리는 그런- 대리전이야? 그런 그렇게 아이템이 들어오면 단정적으로 조선일보라도 얘기하는 게- 보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TV 들어서- 조선이라도 할 거고. 그건 좀 또 약간 맞는 기분이 말이야.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희 언론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기를 따져서 보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우리 모 후보님께서 한겨레를 이제 민주당 기관지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누가 그랬어요? 몰라. 모르세요? 윤? 네, 윤 후보 그 그건 후보밖에 잘못된 없잖아요. 발언이지. 네. 잘못된 발언.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정치부 기자로 있지만 사실 한겨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꽁쳐놓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려야 저 사람이 가장 타격을 받지 이렇게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마치 맞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언론에서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한겨레에서 그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재명으로 넘어가죠. 다들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이재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해서 네, 우리 몇 분 남았냐면은 거친 3분 생각과- 남았습니다. 오늘 많이 남았네요. 저번 주에 2분 남겨놓고 이재명 얘기했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PD님. 3분이나 남겨주셔서. 네, 3분 남았고요. 자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왜요? 산양삼 너무 좋은데? 야, 큰일 났어 이거. 아니, 이게 이거 진짜 술에 기분이 타먹지 되게 마세요. 좋아지게 만드는 여러분들 위험해 이거 위험해. 술에 타먹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드세요.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 같지 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 네. 이거 안 돼 이거. 예. 안 돼. 여기 진짜 제일 웃기는 건 네. 그래봐 셋이서 지금 소주 한 병 먹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기 우리 3분 남았는데 그 중에 1분을 좀 광고로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